혹시 박찬욱 감독의 11번째 영화 헤어질 결심 봤어요? 칸 영화제 감독상에 빛나는 작품인데요. 배우들의 호연, 섬세한 연출이 인상적이었고 찍은 장소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여주인공이 머물렀던 곳,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또 영화 베테랑에서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장소, 외국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장면도 여기서 촬영했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건물 하나하나 뭔가 돈으로 좀 바른 것 같잖아요. 해외 고급 리조트 느낌도 나고, 여기 외국계인가? 저 어디 글로벌 기업이 한 발 담갔겠지 싶기도 한데 어디서 뭐 하던 회사지? 좋다고 들었고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한데 은근 입소문은 탔지만 스토리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궁금했는데 골프장으로 시작한 한국 브랜드입니다. 의외로 뿌리부터 토종이에요. 자체적으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남해, 가평, 부산 기장, 서울 강남에 제주 구좌까지 문을 열었고요. 청평 호반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자리를 잘 잡게 된 스토리들이 있고요. 거기에 설계나 인테리어도 포인트인데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 브랜드만의 스타일이 있으면서도 또 각자의 특색이 살아있는, 회원권도 쭉쭉 잘 팔려서요. 최근 3년 동안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인 브랜드, 재벌 대기업들이 쫙 깔렸는데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요, 기존과 다른 스타일로 최고급 리조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휴양 문화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객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 아난티입니다. 6, 70년대까지만 해도 피서지 숙박이라고 하면 거의 야영이었습니다. 텐트 치고 천막 세우고 아니면 민박집 정도? 그러다가 슬슬 살만해졌잖아요. 80년대 들어서 관광이 본격화됩니다. 여름에 피서철에 해운대 사진을 보면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물반 사람반. 100만 피서 인파가 몰려들어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콘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원래 60년대에 미국 플로리다랑 하와이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980년 경주 보문단지에 처음 생겼고요. 속초 설악산에 대형 콘도가 생기면서 콘도 붐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야영해봤어요. 우리 동네가 야영하는 데여서 사는 곳이 이제 휴가지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서 막 수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줄지어 들어오고 화랑이었죠.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재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우리도 콘도 좀 해보자 뛰어들게 됩니다. 재벌 기업들 대부분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그리고 호텔 등 관광 레저 산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소득이 늘고 격주로 토요 휴무제도 시작되고 그때까지는 주 6일 근무였는데 놀토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레저 인구가 쑥쑥 늘어나고 지금은 나혼산이 제일 많지만요. 한 30년 동안 4인 가구가 표준이었거든요. 가족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콘도 회원권이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그 아파트식 콘도에 친구들 데리고 놀러 가는 게 그때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지금이야 해외여행도 흔하지만 그때는 친구네 콘도에 놀러 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 부러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콘도 산업도 1997년 IMF 때 크게 한 방을 맞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일단 놀러 갈 것부터 안 가게 되니까 급격한 침체기를 겪은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다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숨통이 트이는데요. 콘도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오션뷰를 중심으로 한 호텔 앤 리조트 형태의 새로운 휴양 숙박시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치고 나갔던 게 바로 아난티입니다. 처음에는 골프장 사업으로 기반을 다졌는데요. 부실한 골프장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정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씩 늘려간 거예요. 처음에 손댔던 중앙CC도 그랬고 IMF 때 다들 힘들어하면서 골프장을 내놓고 했는데 가평의 부도난 골프장 유명산 CC를 인수했고요. 또 소비더머니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평그룹, 그 거평이 갖고 있던 프레아 충남 CC를 인수했습니다. 그때가 또 시기적으로 또 맞아 떨어졌어요. 1998년 국민적 스타가 등장하죠. 누구? 박세리. 기억하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아주 극적으로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집념의 세컨샷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박세리로 인한 골프 붐이 골프 산업이 활짝 펴는 계기가 된 거죠. 이듬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골프 대중화 선언을 하고 골프는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입니다. 서로 노동자건 서민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퍼블릭 코스를 개척시키고 이게 엄청났던 게 그때까지는 골프하면 사치, 특권, 암묵적으로 공무원은 골프도 못 치게 하는 금지령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2004년에는 아예 골프장 건설 규제까지 풀어버리죠. 한 골프 전문 잡지는 1998년까지를 골프 암흑기라고 표현하던데 박세리 효과에 아난티가 시대 흐름도 잘 탔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죽어가는 걸 살리는데 선수입니다. 부도난 골프장만 되살린 게 아니라 폐교될 학교도 잘 살렸어요. 남해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였거든요. 아난티가 근처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예 인수를 해서 기숙사도 지어주고 좋은 대학에 가면 장학금도 주고 골프 특성화 교육까지 도입해서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하고 지금은 전국에서 인재들이 모이는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뭔가 죽어가는 걸 손봐서 되살리는 능력이랄까? 기숙사가 약간 아난티 느낌의 그런 외관이고 막 잔디가 거의 골프장 느낌으로 깔려있고 막 그래요. 골프장에서 고급 리조트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도 비슷한데요. 준설토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바다나 강바닥에 깔려있는 흙이나 모래 같은 걸 말하는데요. 공업도시를 건설하면서 항구를 만들고 또 큰 배들이 오가려면 이걸 다 퍼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준설토를 외진 곳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어서 문제가 많았어요. 여름이 되면 악취에 벌레들이 몰려들고 깔따구까지 인근 마을을 뒤덮었고 주민들은 밤낮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난티 남해 부지도 원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퍼온 준설토를 쌓았는데 거의 25년을 방치해놨어요. 너무 외진 곳이고 오염된 땅이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도 계속 개발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업도 계속 엎어지고 근데 이 버려진 땅의 가능성을 발견한 게 아난티입니다. 보자마자 여기다!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좋은 리조트라고 하면 대부분 제주도에 몰려 있었는데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경쟁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 콘도 부지를 단돈 30억 원에 사들였어요. 20년 전이긴 해도 바다에 붙은 땅을 30억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그 오염된 땅 99만 제곱미터 위에 흙을 30만 톤을 쏟아부었어요. 또 시기가 잘 맞은 게 때마침 부산에서 지하철 공사를 했는데 흙이 엄청 나왔대요. 그 흙을 갖다가 부은 거죠. 문을 열자마자 화재였습니다. 뒤로는 산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바다가 탁 트이고 또 절벽 아래로 시원한 시사이드 골프 코스까지 또 남해 잔디가 유명하죠. 축구장 잔디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30만 톤을 메운 땅 위에 잔디를 싹 깔고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팽나무 같은 나무들도 심어서 그야말로 상전벽해였습니다. 태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기업 반얀트리도 푸켓에 오염된 주석 폐광산에 나무를 심고 첫 리조트를 열었다고 하던데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난지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오염된 땅이었는데 그 위에다 흙을 붓고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가령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기장 쪽도 남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입지가 좋은데 예전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랑 광안리가 워낙에 랜드마크다 보니까 거리도 좀 멀고 투자가 지지부진한 곳이었는데요. 투자자도 계속 바뀌고 사업도 엎어지고 한 10년을 그랬는데 2012년에 랜드마크 호텔 사업자로 아난티가 선정이 되고 2017년에 아난티 코브를 열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코브를 시작으로요. 고급 리조트, 퍼블릭 호텔 4곳을 지으면서 하나의 아난티 타운을 만든 거죠. 입소문을 타면서 해운대로 몰리던 관광객들이 기장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눈을 돌리고 이후엔 다른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기장이 핫플로 떠오르게 된 거죠. 기장의 자랑은 해안 산책로와 상점가도 있지만요. 영혼 치료소라고도 불리는 서점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상품 구매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들어가서 책 한 권 뽑아들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인데요. 500평 정도로 넓고 책은 한 3만 권 가까이 있고요. 호텔의 심장 같은 이 1층에 서점을 낸 이유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선물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난티의 철학이기도 한데 객실에도 레스토랑에도 심지어 가평 골프클럽에도 책이 많이 깔려 있어요. 아난티 이만규 대표가 독서광이자 영화광이기도 한데요. 아난티를 만들 때도 책이랑 영화에서 받은 영감을 많이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난티가 외국계 느낌도 있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유명 건축가가 아니라 한국 건축가인데요. 이 대표가 남의 땅을 보고 나서 당시 떠오르던 건축가 민성진 SKM 대표를 찾아갔다고 해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했고요. 미국 건축가협회 정회원이기도 한데요. 남의 현장을 직접 본 민 대표가 와 한번 놀라고 또 이렇게 풍광 좋은 곳에 설계를 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득에 협업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5시간씩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건축물이 아닌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고 해요. 단순히 외관을 멋있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담아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또 각 공간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는데요. 남해는 숨겨진 어촌마을, 가평은 한국 100대 명산인 유명산 자락에 숲속의 요새를 컨셉으로 지었어요. 요즘에 여기 치즈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만 먹으러 다녀온 사람들 후기글 같은 것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강남 호텔은 느낌이 살짝 다른데 요트의 캐빈을 상상하면서 설계를 했어요. 이 비싼 강남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높은 층고가 그렇죠, 또 복층 구조로 4인 가족이 묵어도 안락하게 탁 트인 공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호텔인데 응접실 공간도 확보를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수도원 느낌도 나는데 간판 이런 것도 없고 자연광 같은 거를 많이 살려서 뭔가 좀 차분한 느낌도 들고요. 작년 7월에 오픈한 부산의 빌라주드 아난티는 흙 200만 톤을 쌓아 올려서 지었는데 지대가 높아서 숲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요. 도시와 전원, 또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제일 흥미로웠던 컨셉이 펜트하우스를 품고 항해하는 범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아난티란 이름이 무슨 뜻일지 궁금하죠? 정말 고심 끝에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정작 별 뜻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도 한자 뜻보다 어감이 먼저 와닿잖아요. 아난티도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 뭔가 설레는 느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왜 여행이라는 게 딱 그렇잖아요. 설레는 이름 잘 지었죠, 아난티. 근데 단순히 잘 지은 이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난티라고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또 그걸 결정하는 상품,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게 이 회사의 철학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고객에 대한 정성과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새 멤버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난티가 그동안에 회원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회원권은 억 단위로 비싸다고 하고 좀 범접할 수 없는 느낌도 있는데 건축물도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있고, 근데 알고 보면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잘 따져보면 도움이 되는 게 은근 많더라고요. 이번 멤버십은 아난티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 그런 VIP에게 제대로 보답을 해보자, 그걸 아난티적인 사고라고 하던데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아난티로 통한 사람들끼리 순정과 의리를 지키겠다, 순정파, 의리파, 거기에 존경심, 리스펙트를 담아보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난티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또 믿고 찾아주는 VIP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저변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예전 멤버십을 업그레이드 하면서요, 아난티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리워드와 마일리지 포인트를 통합한 건데요, 보통 1,000원당 1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터널전이 오프라인, 온라인 몰에서는 2배, 3배로 적립받을 수도 있고요. 일종의 백화점 멤버십 같이 돈을 쓰면 등급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등급이 올라가면 무료와 할인 혜택 더 많아지고요. 등급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아난티 하면 금강산 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08년 아난티가 선보인 아난티 금강산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당시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운영 2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년 전에는 북한이 시설물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금강산 사업이 운명처럼 왔고 운명처럼 갔다, 추억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미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손절했다고도 했습니다. 미래 사업은 가깝게는 제주나 청평 같은 국내 신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향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쪽 문을 두드린 데 이어서 미국과 북미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아난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년 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민원이 빗발치던 준설토 매립지에서 시작해 한국형 럭셔리 리조트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추억과 낭만, 미래를 담아낸 공간 콘텐츠가 한국에서 통한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이름만 듣고 외경만 보면 느낌은 외국계였는데 진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